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카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야? 뭐 때문에 이렇게 평단과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지? 조금은 의문이 갈 수도 있는 책이에요. 바로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뭐 작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을 뿐더러 뭐 부코상 후보에도 올랐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21세기 100권의 그 소설을 골라 선정을 했는데 거기 안에도 이 책이 들어갔어요. 4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뭐 이 정도면은 뭐 명실상부한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책 두께가 워낙 이렇게 지금 얇기도 하고 스토리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까지 좋은 소설이지? 약간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거리는 뭐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이 말씀을 하셔서 해석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이 책에 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또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기도 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는 펄롱이라는 한 가정의 가장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석탄 배달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높은 수녀원에 갔는데, 그 수녀원에서 이제 학대받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아이를 구해내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소설이에요. 우선은 이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좋은데, 시대적인 배경이 1985년 아일랜드예요. 그 당시 아일랜드는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영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살기 힘든, 게다가 겨울이 바로 이 책의 배경이고, 실제로 이 당시 아일랜드의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는 싱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너무너무 힘든 시절에 부자도 아니고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이 폴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줄 여력이 있는, 그래도 조금은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남자고, 자신의 그 여유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겸손한 한 또 남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반에 이 남자에 대한 이런 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심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이 작가가 초반에 그려내고 있는데, 이 폴롱이 이제 우연찮게 그 수녀원에 이제 배달을 갔다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작가가 이제 밝혀두기도 했는데,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아일랜드의 권위 있는 수녀원에서 뭐 미혼모랄지 아니면은 뭐 매춘부랄지 이런 조금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자들을 갱생시킨다는 목적으로 이제 수녀원으로 다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들에게 노동을 착취하고 막 인권을 유린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70년 넘게 자행이 됐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뒤늦게 밝혀져서 막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었고, 막 사과를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 작가가 이제 궁금했던 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주변의 이웃들이나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왜 묵인했을까? 그 수녀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에 짓눌려서, 혹은 내가 발설을 하면 나한테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으로 침묵했겠죠. 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와 여성이 수감되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면서 긴 세월을 살았는데 눈 감았을까?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폴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를 구하느냐 아니면은 침묵하느냐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의의 상황을 목격했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침묵을 하면서 내 삶의 그냥 안정을 택하느냐, 아니면은 행동을 함으로써 완전 인생 자체가 이제 뒤바뀌는 선택을 하느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제 폴롱은 이 책 그 말미에서 알다시피 이제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인데, 과연 나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책을 보면은 폴롱이 그냥 선택하진 않아요. 그 선택을 하기까지 엄청난 내적 고뇌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백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남자가 이럴까 말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이 폴롱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도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아내와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걔네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야. 계속 버티고 조용히 엎드려 지내면서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모든 걸 다 잃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폴롱한테도 이제 가만히 있을 것을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딸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도 수도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폴롱은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이 죄책감이 극대화되는 장면이 이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외면하고 태연히 성당에 앉아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자신을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웠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 죄책감이야말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죄책감이 없다면 어떤 선의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겠죠. 이 폴롱은 이 아이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날 미사는 길게 느껴졌다. 폴롱은 딱히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멍하니 한기로 들으며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았다. 강론 동안에는 눈으로 십자가의 길 성화로 훑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성모와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만나고 2번 넘어지고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히는 그림들. 축성이 끝나고 앞으로 나가 영성체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으나 폴롱은 벽에 붙어 서서 고집스럽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롱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고뇌를 하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 폴롱이 단순히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이 폴롱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폴롱은 이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폴롱을 어머니가 일하던 집의 주인 여성이 도와줬어요. 계속해서 막 크리스마스도 챙겨주고, 또 이 폴롱이 결혼했을 때는 약간의 돈도 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폴롱도 온전하게 성장하기가 어려웠겠죠. 자신이 이런 도움을 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가가 아주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이제 주목할 만한데, 이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폴롱이 결국에는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사실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폴롱이 아니라 아내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키워야 하는 아이들도 이렇게나 많고, 지금 나라 자체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다른 아이를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다니, 심지어 이 마을에서 가장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과 등을 질 수도 있는 일인데, 그 후폭풍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과거에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아이들의 어떤 노동 착취나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은 꽤 많았어요. 뭐 크리스마스 캐럴도 있고 성냥팔이 소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을 나아가고 있는지,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작가 인터뷰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는 것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작가의 관심이 이제 이 책을 나오게 만든 건데, 이 책의 그 1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속이 빈 자루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법이지. 그러니까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부모의 도움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의 서포트가 없다면 한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는 게 쉽지 않죠. 갈수록 우리 사회는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나 인종이나 부모나 여러 환경의 차이가 결국에는 성공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인간이 가진 여러 힘들 중에서는 협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도 이
협동, 나눔이라는 것에서 희망을 본 것 같고, 실제로 그 사피엔스에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인간의 슈퍼파워로 세 가지를 꼽았죠. 불, 이야기, 그리고 협동. 여기 책에서 이제 집중하는 거는 협동, 바로 이타심이에요. 우리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심지어 SNS로 알게 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한테도 힘내세요라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인간이 가진 이타심, 선의의 DNA야말로 우리 인류를 발전시켰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타자를 구원함으로써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작품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폴롱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을 해서 자신도 자신이 받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된 거죠. 이런 선순환이 이어졌을 때 그래도 좀 우리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뭐 슈퍼맨이랄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영웅이었다면은 21세기의 영웅은 이 불의를 보고 눈 감지 않는 그 선의를 가진 그냥 소시민이 바로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으로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제 마이클 샌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기회나 부의 차이가 결국에는 성공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게 사회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크게 만들고 양극화를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선을 가져야 한다. 어떤 사회적인 유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세상에 맞서는 용기들이 모여졌을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사실 이런 책이 많이 읽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과거에 레미제라블이 그랬듯 이런 사회적인 불의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이 책을 또 읽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이 폴롱의 용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결국 폴롱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얇지만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책을 한 번 읽기보다는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읽어야 이 책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 함께 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추스!